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지금 결혼 약 14년 차이고 저희 집은 딸 부잣집이에요. 얼마 전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은 역사적인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서로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평생 못할 것 같아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다른 평범한 부부들에 비해 짧은 편이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집안에는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을 하시고 분가를 한 뒤라서 남편까지 집에서 나가버리면 혼자 계실 시어머니가 걱정돼 당분간은 저와 남편이 같이 살기로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시댁살이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고 배려도 잘해주셔서 결정이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았고 아주버님도 무뚝뚝하시지만 그래도 다정한 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저희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나오셔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아침 먹는 사람 없다고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주었죠. 이런 건 다 남편 시키라며 자기 아들 놔두고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못 보는 시어머니 상이었죠. 한동안은 결혼 생활이 꿈만 같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는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말에 아주버님 부부가 놀러 오셔서 5명이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밥을 한 숟갈 뜨려고 하자마자 며느라, 내가 준 한약은 먹고 밥은 먹는 게냐? 라고 물으시더군요. 형님은 네 하고 밥을 먹었죠. 저는 무슨 한약인지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슨 한약이에요? 형님 몸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둘째 며느리도 그 한약 먹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한약까지 지어주시는 참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형님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저한테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왜 그랬어? 너 그 한약 먹으면 행복 끝이야.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었고 궁금해서 형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아무튼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지만 그래도 한약이니 먹어보고 싶긴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가 한약을 지어오셨고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하며 한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도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40만 원!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약값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이거 저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딨다고. 오늘 중으로 돈 보내주면 이 한약 줄게. 어머니, 근데 저 이거 무슨 한약인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집안에 복덩이 낳아주는 약. 알고 보니 그 한약은 아들을 낳아주는 한약이래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고 남편과 결혼 전에 이미 말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약을 먹고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솔직히 깨름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지어오신 약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용돈 삼아 40만 원 드리고 한약을 받아왔죠. 처음에는 받기만 하고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왜 한약 안 먹냐라고 눈치를 주길래 몇 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한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이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남편도 찬성했고요. 그런데 이미 저의 임신 소식을 알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니시면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자랑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차마 지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아직 아이가 없는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첫 손주인 겁니다. 그래도 딱 한 명만 낳고 말자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죠. 역시 임신을 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 때처럼 움직이지도 말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럴수록 형님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할 일을 모두 형님한테 시키셨고 거기다 구박까지 하셨죠. 너는 둘째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 집안의 첫째 며느리면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뭐하니? 라고 하시며 막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10달이 끝나고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솔직히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딸인 것 같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 낳아봐야 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들이여라 했는데 낳으니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니 저와 남편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싫어하셨습니다. 집안에 여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둘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첫째도 버거운데 어떻게 둘째를 낳나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절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가서도 시어머니의 눈치는 계속되었어요.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산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산후조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오셨다고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어른이 권유해 주시는 거니 거부하지 않고 먹었죠. 그렇게 며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대뜸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몰래 저한테 임신이 되는 한약을 먹이고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을 강요하실 때마다 웃으면서 넘기고 말을 돌리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서 이제는 시어머니랑 붙어있기도 싫어졌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며 되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사정도 들어보니까 이미 임신을 하려고 몇 년째 시도 중인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둘째 아이는 정말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첫째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어서 저는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니 역시나 제일 좋아하는 건 시어머니셨어요. 첫째한테 가서 너 남동생 갖고 싶지? 라고 하시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하셨죠.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거의 만삭대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형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든 돕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리셨죠. 그런데 화살이 형님한테로 갔습니다. 에휴, 장남한테 아들이 생겨야 계속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어머니, 그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점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신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워낙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첫째 내가 아들이 생겨야 아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온다고 했답니다. 결국에는 형님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소리죠. 원래도 시어머니가 구박이 심하셨는데 그날따라 형님한테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보면서도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형님이 뭘 잘못하면 다 꼬투리 잡아서 아들을 안 낳아서 그렇다고 합리화하셨죠.
아주버님은 자신의 와이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화가 나셔서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때만 조금 잠잠할 뿐이지 결국에는 다시 구박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번에도 또 딸을 낳게 된다면 시어머니의 구박은 저에게로 향하겠죠. 제가 만삭일 때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정말 많은 아들 강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집에 맛을 들이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셨어요. 불교지만 말이에요. 점을 보러 가도 안 되고 형님을 데리고 점집에 가도 임신이 되지 않았죠. 점집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식의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화풀이를 형님한테 하셨습니다. 네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안 해서 애가 안 생기는 게다. 한약을 먹고 체질을 바꾸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라고 하시면서 형님을 갈구셨고 어느 날은 점집에서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해오셔서는 형님 몰래 형님 지갑에 넣고 옷 속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돈 몇백만 원을 들여가면서 형님을 굿하게 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한테 한약 비용을 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굿 비용과 부적 비용 모든 것을 형님 보고 다 내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형님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과거에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첫째는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형님도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렇게 강요를 하면서 스트레스만 주시지 않았어도 임신은 됐을 것 같았어요. 점점 형님은 말라갔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5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안 분위기가 며칠째 좋지 않으니까 저희 남편이 기분도 풀 겸 비싼 술을 들고 왔어요. 그렇게 저 빼고 다 같이 한 잔, 2잔 걸치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술 때문이신지 언성이 높아지셨고 결국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야, 네가 며느리가 맞냐? 아들도 못 낳고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못 낳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형님도 그때 술을 몇 잔 걸치노라 조금 취하셨는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임신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째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저도 많이 노력했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며느리 안 할 거라고요. 형님은 이 말을 뱉으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는 처음 보는 형님의 큰 소리에 놀라서 벙쪄 있었고 아무도 붙잡지 못했죠. 그렇게 형님은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혼을 했어요. 차마 아주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뒤로 술만 먹으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잔뜩 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들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저 이혼남 만들 만큼 아들 낳는 게 중요했어요? 아들, 이왕 이렇게 이혼한 거 좋게 생각하렴. 이참에 아들 잘 낳는 며느리들이고 재혼하거라. 이 어미가 소개해줄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버님은 더 망가져 가셨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직장도 못 나갔고 결국 집에서 술만 드셨죠. 그동안 저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정말 하늘의 장난인 건지 또 딸을 출산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저는 딸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형님이 없으니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형님한테 했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이제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세 번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아들을 낳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적도 몰래 숨기셨고 저한테 점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굿을 하자고 몇백이나 드리자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아들을 낳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말려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과 다르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구슬하러 점집에 가자고 몇백만 원 들고 오라고 하면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엄해지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 둘 다 맞벌이인데 딸 둘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셋째까지 낳으라뇨. 시어머니의 아들 욕심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괘씸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늘 강압적으로 어디 가자 뭐 하자고 명령조로 말하셨던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불쌍한 눈으로 저한테 내가 어제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갔는데 집안이 잘 안 되는 게 아들이 없어서라고 하네. 내 남편이 일찍 죽고 우리 첫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 아들이 없어서래. 그리고 다음은 네 남편인 둘째 아들 차례라고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 너도 네 남편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지? 그러니 얼른 우리 아들 낳자, 응? 너도 네 남편 얘기니까 거절하지는 않을 거 아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망하는 게 어떻게 며느리 탓인가요? 솔직히 저는 점집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의 맹신 수준이니까 너무 답답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얼머부리고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가장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원하셔서 구슬하러 가자고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곰곰이 듣다가 저한테 근데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외의 답변이 친구한테 나와서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구의 직업은 배우예요. 무명 배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연기를 잘하는 친구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점쟁이인 척 연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여기가 그렇게 용한 곳이라고 꼬셔서 자기 집에 부르래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말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게 과연 될까 하면서 속는 셈 치고 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 해봐야 했거든요. 친구는 자신의 집을 점집처럼 꾸밀 수 있게 3일만 딱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용한 점집을 제가 손수 알아왔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정확히 3일 뒤에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그 친구 집은 자주 가는데 무명 배우라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 가니까 더 점집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 초면인 척을 하면서 그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여긴 정말 용한 집인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 믿더군요. 그런데 친구는 3일 동안 자신의 집을 정말 점집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낯선 모습의 친구를 보니까 소름이 돋기도 했고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친구는 자신의 연기력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 손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왔지? 라고 날카롭게 말했죠. 시어머니는 많은 점집을 가봤지만 이렇게 오자마자 꿰뚫어 보는 곳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단한 집을 알아왔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구한테 거의 울상으로 네, 맞아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안 생겨서 문제예요. 라고 하였죠. 친구는 정말 점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보는 내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에휴, 아이고, 잘못 짚으셨네. 아들이 안 생기는 건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네 아들들이 문제요. 며느리 사주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사주에는 딸을 7명 낳아야 겨우 아들 하나를 보는 사주요. 또 보니까 이미 며느리 하나가 힘들어서 도망쳤구먼.
그러니까 이제 엄한 며느리들 그만 괴롭히고 네 아들들이나 챙겨 계집애야. 저는 친구의 용기력에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바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도 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걸 보니까 솔직히 너무 심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3일이 지나고 나오셔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바뀐 게 있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전혀 하지도 않으셨고 점집도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점집 연기를 펼쳐준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밥 한 끼 사주겠다고 했고 친구도 덩달아 좋아했죠. 친구의 맹연기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두 딸에게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세요. 아주버님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많이 나아지셨죠. 저희 집은 분가를 했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계세요. 그래도 두 분 다 혼자 계신 분들이라 같이 지내면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아이가 점점 크고 있어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하네요. 저희 딸들도 이제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저와 남편의 속을 썩이지는 않는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